자, 이번 시간은 중개계약, 그 다음에 중개계약의 체결, 그 다음에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개계약 별거 아니고요. 자, 내 물건 팔아주시오라고 중개업소에 맡기는 거, 이걸 우리가 중개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법 파트에서 한번 관련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계약이라고 하는 거 전형계약이라고 해서 14가지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주로 논의하는 건 매매, 교환, 임대차라고 하는 거 3가지만 주로 설명드립니다. 근데 시험 질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중개계약이란 전속계약의 일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맡겨두는 거, 이걸 우리가 위임계약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위임계약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자, 이건 중개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될 테고, 이슈가 되는 게 우리 앞에서 계약법 공부하실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불요식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계약은 항상 뭐라고요? 불요식계약이 가장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거,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다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기본 뼈대예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될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어떻다? 요식계약이다. 특정한 형식을 반드시 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하나의 물건을요, 여러 명의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맡겨서 중개를 의뢰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해서 이런 정의도 한번 시험에 답이 됐었죠. 그래서 중개 의뢰인이 하나의 중개 대상물을 다수의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하는 계약, 이걸 일반 중개 계약이고, 유효기간은 계약이 혹시 체결되게 되면 따로 약정을 하면 3개월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뭐 큰 쟁점 안 되고, 자, 일반 중개 계약서라는 게, 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속 중개 계약은 요식 행위라고 해서 특정한 서식을 반드시 이용할 의무가 있는데 비해서 일반 중개 계약은요, 특정한 서식을 이용할 의무는 없는데 다만 서식은 준비가 되어 있다 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중개 의뢰인은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요청할 수도 있고, 뭐 요청을 한다 해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이럴 의무는 없습니다. 왜? 계약서 써봤자 이 물건이 딴 데서 중개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개공한테 의무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청할 수 있지만 별 의미는 없고요. 사용, 국토부 장관 일반 중개 계약에 표준되는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자, 그러나 기업 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 계약서의 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또 설령 작성하더라도 국토부령이 정하는 이 서식을 반드시 사용할 의무도 없다 해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주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을 비교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은요,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다 보존 의무라고 해서 3년간의 보존 의무가 있는 데 비해서 이 일반 중개계약서를 혹시 썼다 한들 보존 의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우리 앞에 7일짜리 하는 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7일 이내,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이내,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 얼마? 7일 이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 해서 이 두 가지 보존 의무하고요. 그 다음에 자, 정보 공개 의무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을 비교하는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일반 중개 계약은 끝났어요. 별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없어요. 자, 한편 중심축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주제가 중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 보니까 중개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계공을 정해서 그 계공에 한해서 당의 중개 대상물, 그 사람만이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가리켜서 전속 중개 계약. 자, 약정 없으면요, 바로 유효기간 3개월. 여기까지는 공통적인 요소가 될 테니까 큰 쟁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계약서, 이게 요식행위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라고. 어디에도 없어, 요식행위라는 것은. 여기서만 요식행위로
계약이 중에서 요식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된다라고 해서 반드시 국토부 공인중개사법에 붙어있는 서식을 활용을 할 의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전속중개계약서의 내용. 자,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자, 계약이다 보니까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성을 확인 설명 의무 이행에 따른 중개 의뢰인의 협조 의무와 기업공인중개사의 소재지 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협조무, 이건 뭐와 연계가 되냐면 나중에 확인 설명이라는 주제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하게 될 게 확인 설명이라는 내용이 되게 될 텐데 이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거, 자, 경우에 따라서 임대 의뢰인, 매도 의뢰인에게 얘기를 들어서 확인 설명할 것을 나중에 세부 확인상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협조 의무 있다라고 해서 큰 이슈는 안 돼. 한번 나왔었고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등에서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아까 제가 중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 그랬어요? 거래계약서를 작성, 개공소공 모두 할 수 있는 거, 이게 중개인데 그 두 가지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 모르면 다 뭐라고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전속중개계약서도 서명 또는 날인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도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심지어 등기법에서도 잘못됐을 때 서명 또는 날인, 기명 또는 날인인데 어디든 다 기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되어 있는데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는 뭐가 된다? 서명 및 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테일을 갈 게 아니냐. 서명 및 날인. 자, 사인도 해야 되고 도장도 찍어야 되는 거 바로 이게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에 관한 주제. 그리고 나서 보존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그리고 파생되는 주제가 정보 공개라는 주제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앞에서 일반 중개 계약에 있어서는 설령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 한들 계약서의 보존 의무 없었고요. 정보 공개 의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이제 정보 공개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속중개계약에 따른 법률 관계를 따져먹게 되면 요거부터 가겠구나. 위약금 얘기부터 볼게요. 잘 많이는 안 나와요. 자, 원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게 되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기업 공인중개사만이 그 중개 대상물을 중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계약서의 내용에 아마 위약금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자 바로 중개 보수라고 하는 것도 다 계약서에 포함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기업 공인중개사와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B라는 중개사한테 물건을 맡겨서 중개를 완성을 했다 할지라도 약정했던 중개보수는 누구한테? A한테도 당연히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위약금의 기본 구조. 그런데 자 지금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시험에 한번 구성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자 좀 전에 이제 나왔던 이슈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이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당사자와 거래를 했을 때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외울 게 뭐냐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소요된 비용 중간을 보지 마시고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거 다시 이런 식이야.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기업 공인중개사와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A라는 기업 공인중개사만이 어떻다? 이 물건을 중개할 권리가 있다. 유효기간 내라고 전제했을 때. 그런데 다른 중개사로 통한 것이 아니라 이 갑이 알고 지내는 을하고 맡겨놨다가 야 물건이 안 팔리네. 그러니까 을이 야 그럼 내가 살까? 라고 했을 때 그래 네가 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화면 보시고요. 지금 자료가 출력이 잘못되어 갖고 이 부분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자기가 알고 지내는 사람하고 거래를 했을 때 이거는 누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게 아니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얘가 중개도 못 시키고 있는데 완성을 못 하고 있는데 그냥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른 중개사가 아니라 다른 중개사한테 만약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그때 중개가 완성되더라도 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자고 저한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자, 소요된 비용.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로 해서 소요된 비용 요것만 어떻다? 요것만 지불을 하면 된다. 근데 법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개공인 중개 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 읽다 보면 50%를 줘야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 50%가 아니라 5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요된 비용을 그러니까 지금 A와 계약 공인중개사 A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데 얘가 일정한 비용 50만 원을 투자했다고 계속 이제 사람 만나러 다니고 등등등 하면서 그간에 소요된 비용이 50만 원을 치고 중개보수는 한 1000만 원 받기로 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500만 원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소요된 비용만 어떻다 지불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소요된 비용만 지불한다. 이게 나름 어렵게 나올 때 이걸 가지고 구성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기업 공인중개사 풀로 뛰어야 됩니다. 왜? 딴 사람이 중개를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뛰어줘야 돼.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2주 1회 1회 이상 업무 통지라고 하는 거. 자, 보면은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성을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 왜 문서냐? 말로 하면 또 안 되거든. 이게 요식행위였잖아. 전속 중개 계약은 누구한테? 기업 공인중개사한테 전권을 부여했다는 거야. 그러면 의무도 큰 거야. 그러니까 중개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서 2주일에 1회 이상 통지를 해야 된다.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 문서 이것도 답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두 안 됩니다.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개라고 하는 거. 따로 이 비공개 요청을 한 경우에는 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조금 이따 확인했지만 7일 이내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가 있다. 그때는 공개를 해서는 안 되고요. 비공개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다?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자, 드디어 7일짜리 나와 있습니다. 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7일 이내에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라고 하는 것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개를 했다는 사실 자체도 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해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정보망 일간신문에 중개 대상물을 공개할 때 지체 없이 그 의뢰인에게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 지금 두 가지 통지. 통지가 지금 2개가 있네요. 통지라고 하는 게 하나가 정기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2주 1회 어떻다? 2주일에 1회 이상 통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공개했을 때, 공개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다? 또 통지를 해야 된다. 근데 이때는 어떻다?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된다 해서 여기는 거의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무조건 도배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셔야 됩니다. 해서 자, 통지 2번 나왔네요. 해서 공개 기한, 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뭐라고요? 통지 2번. 정기적인 통지는 2주일에 1회 이상.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자, 지금 이제 이게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체 없이 더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도 다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공개할 정보가 뭐냐라고 해서 억수로 많아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어떻다? 절대 공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물건이냐라고 하는 거,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또 하나 살붙일 게 만약에 임대차에 대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 이제 출제 포인트를 삼아요. 자, 그럼 이제 가십시다.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공개한다, 공개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매 등에 대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당연히 어떻다?
공시지가 등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여기서는 최소한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정도까지 구성하는 영역이에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외우는 과정이에요. 제일 첫 번째 이슈,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 출발점, 얘는 뭐가 된다? 요식행위가 된다. 그래서 자, 요거 하나 보십시다. 지금 중개계약은요, 누구랑 체결하냐면 개공하고 중개의뢰인 간에 체결하는 겁니다. 일반 중개계약이 됐든 또는 전속 중개계약이 됐든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무슨 얘기냐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에 없어. 일부러 나가서 잠시.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만 있었어. 그래서 내가 내 아파트 3억에 팔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접수해? 소속 공인중개사가 일반적인 의미로 접수를 하겠죠. 그러면 그때 그게 이제 일반 중개 계약 같으면 어떻다?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그 법률 관계를 해석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누구하고 중개 의뢰인 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중개 의뢰인 간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소공을 보고 중개사무소로 가는 게 아니라고. 다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소공하고 중개 의뢰인 간에 물건을 접수하고 하는 게 마치 둘이서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본질은 뭐라고요? 개공하고 중개 의뢰인 간에 중개 계약이 체결이 된 것이다. 이게 핵심 이슈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자, 유효기간 3개월 했었고요. 반드시 이 서식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자, 그 다음에 서명 또는 날인 계약서 3년 보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 설명서 3년 보존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5년 보존해서 보존 연한만 갖고도 출제 이슈가 돼요. 자, 그렇다 치고 이제 제일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중개 의뢰인은 이 물건을 다른 개공한테 통해서 중개를 의뢰하게 되면은 나중에 중개가 완성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누구한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근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가 완성이 됐을 때는 그때는 소요된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요렇게 그림을 잡아야겠고요. 자, 업무 통지 2개 있었죠? 자, 정기적으로 통지하는 게 뭐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통지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개했으면 공개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또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바로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 등 거래정보망 컴퓨터망입니다. 여기다가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공개 대상 정보,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살을 좀 붙여서 봐야 될 것이 이런 얘기가 있겠죠. 바로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라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하시다. 달리 해석하면 매매에 대한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는 당연히 공시지가 공개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법에서는 공개해야 될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 많은 것을 외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요 2가지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교재 이제 47페이지 일반 중개계약 2번째 박스부터 지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1번 중개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이거 오른편 되는 거죠. 좀 유치한 걸 답을 뽑았어요.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의미가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여러 명한테 중개를 의뢰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 2번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읽을 때 어떻게 돼? 중개 의뢰인은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할 거. 자, 이렇게 해서 오른편. 3번 중개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 자, 47페이지입니다. 중개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수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할 걸 없다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계약서니까 이 각각 이런저런 내용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내용 의미 없어요?
내용 의미 없다고요. 그 다음에 4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이건 정확히 틀렸죠. 전속 중개계약서는 다 반드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서식을 써야 되는데 비해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그 법정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아니라고요? 계약법 첨부할 때 분류식 계약이라고 했어. 그래서 서식을 반드시 사용할 의무도 없고 딱 하나만 전속 중개계약만 어떻다 특정한 서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전속 중개계약만 어떻다 특정한 서식,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해야 되고 일반 중개계약은 서식은 준비되어 있지만 사용할 의무는 없다라고 할 것. 6번 질문은요. 국토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에 표준화된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까지는 좋아요. 개업공인중개사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틀렸다고요?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한 서식을 사용해야 되지만 일반 중개계약은 서식 사용 의무 없습니다. 넘어가서 7번 질문 다음 페이지.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일반 중개계약서 3년간 보존한다라고 하는 거 틀렸죠. 그 다음에 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거래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틀렸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는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서 3년 보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 기한 내, 자, 7일 내에 바로 정보 공개 문제가 발생하지만 일반 중개계약은 계약서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보존 의무도 없고 정보 공개 의무도 없다라고 할 것 요렇게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앞에 가서 관련 기출문제 볼까요? 자, 요거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47페이지. 작년에 문제 어려웠어요. 중개사법이 좀 쓸데없는 문제들을 엽기적인 문제를 구성을 했어요. 이 문제는 되게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였는데 무주택자인 갑이 주택을 물색해서 매수하기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을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갑이 야 집 한 채 알아봐 줘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바로 일반 중개계약이 되는 거야. 그때 이 경우 자 일반 중개계약서의 기재하는 항목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건 상식을 갖고 찍는 거야. 다시 3억짜리 또는 뭐 아파트를 한 채 사달라. 내가 이런 아파트를 구한다. 물건 좀 구해달라라고 무주택자가 지금 임차가 아니라 매수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이게 알아봐 드릴게요 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된다? 일반 중개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자 그래서 소유자, 등기, 명의인 이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어떤 아파트를 해서 누구 아파트를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집 한 채 알아봐 주세요라고 했다고. 두 번째 희망지역 이건 쓰겠지. 범계 3동을 알아봐 주세요. 범계 5동을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취득 희망 가격 이거 가능하겠죠? 내가 3억 정도에 사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리을번 거리규제 공법 제한 필요 없죠. 아니 물건이 특정이 안 되는데 거리규제 공법 제한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이제 물어봤던 문제. 이 문제도 사실은 외워서 푸는 문제도 아니고요. 아주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30회 때 이 문제 중에 이런 게 좀 몇 개가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법 이런 걸 보더라도 맨날 같은 내용을 하니까 거의 외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 시험은 무조건 이론상 최대치가 80점이 만점이라고 보셔야 돼. 80점이 만점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럼 공부를 할 때도 뭐라고요? 이렇게 엽기적인 문제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나왔던 거 그거 달달달 외우고 요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 풀이 과정에서 자꾸 사람들이 옆으로 세버린다고. 옆으로 세. 이상한 문제로 간다고. 그걸 자기가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절대 못 외워요. 외울 게 너무 많았고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러면 확률 높은 쪽에 베팅을 하셔야 된다고. 요행수, 도박하듯이 하시면 안 돼. 그래서 그 정도. 이게 일반 중개계약. 별 내용 없어요. 여기서 두 문제 답 나왔다. 이거 있었죠? 일반 중개계약에서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답을 뽑았던 주제 중에 하나가 지금 그 하나밖에 없었구나.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사례 문제 요렇게 해서 얘는 거의 안 나와요. 나와도 답이 안 되고
주로 중심축은 뭐가 된다?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제 지문 가지고 보겠습니다. 가기에 앞서서 미리 뼈대 전속 중개 계약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요식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 요식 계약이다라는 거 반드시 특정한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보존하고요. 세 번째가 바로 정보, 공개라고 하는 거. 요게 3대 축이 되는 거야. 해서 보존 3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보 공개 7일 이내. 그리고 지체 없이 공개하면 공개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 문서로서 통지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2주일에 1회 이상 또 문서로서 업무 처리 상황 등을 통지를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공개와 관련해서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임대차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정도를 갖고 주구장창 우려먹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개념을 보셨고, 자, 이제 지문 가지고 볼까요? 여러분 교재 48페이지 첫 번째 박스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박스죠. 1번 지문.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설 등록 취소된다. 자, 이거 업무정지사유인데 고치지도 말고 외우지도 말고, 자, 우리 업무정지, 개설 등록 취소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은 이건 항상 유보해 달라고 그랬어.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해서 그것끼리 비교하는 문제는 풀 수가 있지만은 이게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게 수많은 개설 등록 취소 사유와 그다음에 업무정지 사유가 머릿속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틀렸는데 답이 안 됐으니까 일단 유보. 설령 답이 됐더라도 나머지의 관계에서 따져야 되지 직접 하고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전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박스 가서 볼까요? 자, 전속 중개 계약서 서식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중개 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자, 이게 전속 중개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라고요? 확인 설명이란 주제와 연계가 되거든. 자, 지금 내 물건을 하나 팔아주시오 라고 했을 때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 거래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한테 뭘 해야 된다고? 확인 설명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부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당연히 이 의뢰인은 어떻다? 여기에 협조를 해야 된다. 별로 안 중요해. 오래전 문제, 오래전 질문. 그 다음에 2번 전속 중개 계약서에는 자, 소재지 등이 어떻다? 기재가 돼야 된다. 쟁점 안 되죠? 아니, 소재지에 뭘 기록하는지 알 게 뭐야.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된다고. 그죠? 가치가 떨어진다고. 다시 이 지문 보면서 옆으로 세우면 안 되고요. 다시 첫 번째, 전속 중개 계약은 특정한 기업 공인 중개사만이 어떻다? 중개를 담당할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전속 중개 계약.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뭐라고? 중개 의뢰인이 딴 놈한테 의뢰해서 만약에 중개가 완성되면 위약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가게 되는 위약금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얘기 있었죠. 그 얘기. 아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을 거래했을 때 비용, 소요된 비용만을 지불한다. 뭐 이런 게 이슈가 되겠고, 자, 보존 3년 요식 계약. 다시 지문, 자, 텍스트를 많이 보아봤자 어차피 다 잊어버려. 그래서 답이 되는 주제를 외워야 되는 서식, 요식행위다. 반드시 특정한 서식을 이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정보 공개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때 인적사항은 어떻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임대차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했으면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를 어떻다? 지체 없이 통제를 해야 된다. 그 외 공개 후에도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어떻다고요? 문서로서 그 내용을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지문을 보면서도 계속 이걸 찾아보셔야 돼. 이게 어디에 있는지, 이걸 가지고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이걸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는 거지. 골고루 무슨 뭐 중개사무소 연락처를 기재해야 된다. 뭐 이러면 어때? 그런 것들은 답이 되지 않아. 그래서 그 정도. 3번 지문. 자, 전속 중개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뭐 특약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큰 의미 없죠. 4번 개업 공인중개사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 이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5번 뒤에 지금 5년간 보존 틀리게 뽑았죠? 3년 보존. 한번 답을 뽑았네요. 그래서 지금 자, 이게 여기서 답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게 보존 연한. 다시 전속 중개 계약서 3년,
거래 계약자 확인 설명서 3년, 그리고 거래 계약서 5년이라고 하는 게 보존 연한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가서 자 보니까 49페이지 핵심 지문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한 중개 의뢰는 당연히 어떻다 위약금 지불 의무를 진다. 이게 뭐 너무 쉬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안 나왔던 내용이야.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주로 나왔던 것이 뭐야? 2번, 3번 나와 있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나와 있죠? 그동안 시험에서는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를 의뢰하는 건 당연히 위약금 발생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했을 때는 비용, 소요된 비용만을 어떻다 지불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일단은 2번 질문 가볼까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 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제3자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뭐가 무효야? 당연히 계약은 유효하고 일정한 비용만을 어떻다 지불하게 된다. 2번 틀렸고요. 3번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중개 의뢰인은 자 끄트머리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맞죠? 이 전에 나왔던 게 8년 전에 훨씬 전에 나왔던 패턴이 뭐냐면 중개부에서 50%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틀리게 뽑았다고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해서 지금 바로 1번 지문이 자 요런 지문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 의뢰인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서 중개 업무 처리 사항을 통지를 해야 된다. 더럽게 많이 나오고 있죠. 답이 됐던 지문이죠. 통지가 2개가 있다고 정기적인 통지 2주일에 1회 이상 그 다음에 아까 공개했을 때 지체 없이 통지 이런 게 있었고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자 50페이지 자 첫 번째 박스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자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번 지문이요. 개업 공인중개사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 의뢰인이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 이를 요청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옳은 표현. 3번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때 권리자의 주소 성명 공개해야 된다. 틀렸죠? 출제 포인트 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어떻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4번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 정보망에 이임대 중인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이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한다. 성명,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어떻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개해서 안 되는 걸 외워야 된다고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어떻다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어떻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 성명 나와 있잖아. 텍스트를 보지 말고 공개 파트에서는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시 돌아가서 교재 49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계약 등에 관한 설명. 자,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서식을 중개 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틀렸죠? 자, 전속 중개계약만 요식형이고 특정한 요식을 사용하는 의무가 있고 일반 중개계약은 하고 싶은 대로 계약서 안 써도 되고 계약서를 쓰더라도 특정한 서식을 사용할 이유는 없다. 의무는 없다. 니은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유효기간 3월. 자, 일반이든 전속이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디귿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해서 오른편에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디귿 오른편에서 자, 요거 답은 1번 뽑았고요. 넘어가서 이제 5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거. 자,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주제가 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다시 정보 공개 갑시다.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얼마 7일 이내 정보를 어떻다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 자 정보를 거래 정보망, 일간신문 등에 공개해야 함이 원칙이다. 물론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그때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그때 자 공개했으면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를 또 어떻다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된다.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어떻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임대차에 대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매매일 때는 공시지가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50페이지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 갑과 개업 공인중개사 을의 전속 중개 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중개 의뢰는 갑이고 개공은 을입니다. 1번 갑과 을의 전속 중개 계약은 자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된다. 이거 맞죠? 전속 중개건 특정한 서식을 이용하는 의무가 있다. 2번 갑과 을의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때 자 뒤에 3개월에서 옳은 표현. 3번 을이 자 중개 을인 을이 아니구나 기업 공인중개사 을이 자 갑과의 전속 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 만에 계약서를 파기한 경우 업무 정지 사유. 자 일단은 보존료는 얼마? 보존료는 얼마? 3년 돼 있었죠. 6개월 만에 파기했으면 일정한 행정처분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몰라. 우리 모른다고. 업무정지, 개설 등록 취소를 왜 아직 공부 안 하셨고 공부를 해도 헷갈려. 그러니까 3번은 일단 유보. 4번쯤은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을은 전속 중개계약 체계로 2주 내에 끄트머리 공개해야 된다. 틀렸죠? 7일 이내 공개를 해야 된다고. 주어수로 끊어 읽으라고. 주어수로 끊어 읽으시라고. 이게 제일 미련한 인간 이걸 다 골고루 읽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포인트가 없어. 그냥 끊임없이 읽기만 해. 지금 통제하는 게 2개가 있다고요. 자, 공개는 7일 이내.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했잖아요. 다시 7일에.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7일 이내.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고 정보공고 얼마? 공개 7일 이내. 세 번째 이슈가 인정의 변경 등록 7일 이내. 그 정도. 그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얼마? 7일 이내.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숙달 될 때까지. 그래서 자 4번은 틀리게 뽑았고 5번 전속 중개계약 체계로 을이 공개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점점점이 포함된다. 인적사항만 아니면 되는 거죠? 네. 포함될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답은 지금 4번 뽑았어. 3번을 몰라도 답을 풀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중개의뢰인 갑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은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을과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래서 자, 공개해야 되는 관련 정보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만 알고 있죠. 공개하지 않는 것만 알고 있죠.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만 뒤지게 외워왔다고.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기억번, 성명, 니은번, 주소 이거 공개하지 않죠?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니까 공시지가 역시 어떻다? 공개하지 않는다. 이 문제에서 임대차라고 던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개해야만 할 것을 고르셔서 리을번 하나만 넣다 공개를 하는 거죠. 리을번이 뭐죠? 모르지. 읽지 말라고요. 읽지 말라고. 읽어서는 아무래도 보탬이 안 돼. 지금 여기서는 계속 외워야 돼.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 어떻다?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뭐든 다 공개를 한다고요. 근데 그 공개할 항목을 제가 교재에서 다 빼버렸다고. 왜? 봐봤자 독이니까. 계속 기본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분석해드리면요. 앞에 28회 때 1번 문제. 아까 1번 문제 28회 써 있잖아요. 매도하기 위해서 갑과 지금 이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문제가 돼 있어. 이 문제랑 똑같이 되기 민망하니까 30회 때 2번 문제. 지금 방금 본 문제 2번 문제 뭐라고 돼 있다고요? 중개의뢰인 갑은
자신 소유 X부동산은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개공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1번 문제는 매매에 대해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거고 2번 문제는 뭐라고요?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의뢰한 거라고. 전속중개계약 체결을 얘기했다고. 뭘 얘기를 지금 하고 싶냐면 1번 문제를 보고 나서 2번 문제를 내는 30회 출제위원들이 지난번은 매매에 대한 전속중개계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엔 뭐에 대해서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라고. 근데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출제 이슈가 뭐라고요?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임대차의 경우 추가적으로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 문제는 임대차를 전제로 하니까 공시지가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이 문제 되게 까다로운 거야. 임대차에서 공시지가 공개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나왔죠? 절대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주소, 성명,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한편 임대차에서 공시지가는 공개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리을이 답이 되는 거죠. 그 정도. 3번 문제예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개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야?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임대차에 있어서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것만 가지고 보는 거야. 기업. 자, 몰라. 니은, 인적사항 나와 있죠? 이거 공개하면 안 되죠? 아니, 외운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디귿, 리을 한 번도 안 봤다고. 다 공개한다고. 다 공개한다고. 개수가 9개가 있다고. 그걸 못 외워. 그저 공개 얘기하면 뭐야? 인적사항은 어떻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임대차에서는 어떻다? 공시가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거기서는 뭐만 빼고 니은을 빼면 어떻다? 모두 공개 대상이 되게 된다. 니은을 빼면 기억, 디귿, 리을. 답은 4번 이렇게 푸는 거라고. 다시요. 지금 공개해야 될 걸 고르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에서는 공개해야 될 것만 이빨 써놨다고. 결국은 공개 안 해야 될 걸 외워야 되나? 공개 안 해야 될 걸. 뭐라고요? 공개 안 할 게 뭐라고?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혹시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의 경우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발 그 문제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문제면 1번, 2번, 3번이 다 같은 문제야. 그래서 기본을 암기하셔야 돼요. 4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 등 틀린 것은 해서 29회 문제네요. 1번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 공인중개사 공시지가 공개해야 된다. 또 틀렸죠? 틀렸죠? 네. 문제 이렇게 낸다니까. 다시 문제 분석해 볼게요. 1번 문제 매도를 위한 전속중개계약 나왔었죠? 4번 문제 1번 지문에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에서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이걸 틀리게 뽑았잖아요. 그리고 2번 문제 이걸 문제를 짬뽕을 해가지고 아까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에서 사령으로 구성을 했다고. 네. 다 같은 문제라고요. 문제가 유형이 바뀔 뿐이지 다 같다고. 그저 외울 건 딱 2개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지금 30회까지 나왔는데 뭐 다른 건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중개대상물의 표식 광고. 자, 표식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표식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어떻다? 표식 광고할 수 있다. 자, 우리 그 지하철 같은 데 보거나 뭐 그런 경우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은 1억의 집 3채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게 굳이 해석하면 표식 광고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누구만이 공개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자 중개 대상으로 해서 표식 광고를 할 수가 있다. 자, 소공 중개 보조는 안 됩니다. 오직 누가? 개공만. 그러면 개공 아닌 자가 표식 광고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개공 아닌 자가 표식 광고를 했을 때 3년 3천일까 1년 1천일까요? 다시 개공 아닌 자가 표식 광고를 했으면 3년 3천 1년 1천이야. 1년 1천이겠지.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의 아니잖아요.
그럼 다 1년 1천 가자고. 3년 3천 계속 외우셔야 돼요. 아니, 뭐, 뜬금없이 나와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표시광고의 내용에는, 자,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그다음에 개공 등의 성명,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 치고,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5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핵심 질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으로 가는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오른편. 2번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법령에 따른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 등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해서 성명 등을 표시하게 되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옆에 관련 기출문제 하나 볼까요? 30회. 이런 문제가 어려웠더니 30회 문제가 중개사법이 쉽지가 않았어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이 중개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건 찍는 문제야. 자, 답 가리고 한번 찍어 보셔야 돼. 해설 가리고 한번 찍어 봐야 된다고. 표시 광고 내용이 뭐가 있을까? 중개사무소 연락처, 명칭, 소속 공인중개사 성명, 개공의 성명. 여기서 빠져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소공의 성명은 빠져야 되죠? 소공은 표시 광고랑 아무 관련 없잖아. 그죠? 아니, 텍스트 해설 보지 말고, 자,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런 문제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고요. 자, 표시 광고는 누구만이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소공 이름이나 중개보증 이름 뭐로 쓰냐고. 이건 텍스트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다시, 중개 대상으로 가는 표시 광고는 오직 누구만이 한다? 개공. 그러면 표시 광고의 내용이라는 것도 당연히 누가 개공 많이 할 것이다. 벌칙이 만약에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는 뭐라고요? 3년 3천 아니고 1년 1천이라고. 3년 3천은 개개 직상 증투 시단 방해. 이것만 3년 3천이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1년 1천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고요. 자, 요 관련해서 잠시 하나 요걸 확인을 해볼게.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가서 하나 체크를 하고 할 거냐면 122페이지 가서 하나 보겠습니다. 122페이지. 12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과태료 부과서에 나와 있죠. 자, 국토부 장관 관계 협회 거래정보 사업자 공제사업 등 해서 국토부 장관